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어. 반점들이 온몸을 뒤덮었고 머리카락은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제는 걸어다니기도 힘들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민호의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민호가 성우 앞에 나타났다. 갑자기 성우의 방이 감옥으로 변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철창, 그리고 좁은 공간. 이게 내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성우는 철창을 흔들어 봤지만 나갈 수 없었다. 나가게 해줘. 제발. 신당 깊숙한 골목, 붉은 등불이 흔들리는 작은 무당집. 향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무당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나, 이게 무슨 기운이야? 친구를 따라온 수진이는 옆에서 웃고 있는 은영이를 바라보았다. 무당은 은영이 앞에 놓인 쌀그릇을 보더니 급히 손을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영이가 당황해서 물었다. 무당은 눈을 감고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을 번뜩 뜨며 은영이를 향해 손가락을 쭉 뻗었다. 당신 남편.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해. 네. 무슨 소리세요? 검은 그림자가 당신 남편을 둘러싸고 있어. 머지않아 큰일이 날 거야. 은영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할머니, 우리 남편은 멀쩡해요. 어제도 회사에서 승진 소식 가지고 와서. 아니야. 무당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남편은 저 세상 사람이 돼.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심하라고 해.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특히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라고 해. 믿었던 사람이 독이 될 거야. 은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라고. 무당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당신 남편 길어야 일주일이야. 내 말 안 믿으면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은영이는 남편 민호에게 무당의 말을 전했다. 여보, 오늘 친구 따라 신당 갔는데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민호는 맥주를 마시며 웃었다. 무당이 뭐라고? 내가 죽는다고? 응. 특히 가까운 사람 조심하라고. 에이, 무슨 헛소리야. 나한테 해코지할 사람이 어디 있어? 특히 우리 성우 같은 친구가 있는데. 민호는 20년 지기 친구인 성우를 떠올렸다. 대학 때부터 함께한 절친으로 서로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이였다. 성우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지 못해서 조금 속상해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20년 친구인데 뭐. 다음 날 민호는 성우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야, 민호야. 축하한다. 고마워. 근데 너는 언제 팀장 되냐? 성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었다. 곧 되겠지 뭐. 그런데 말이야. 너 회계 쪽 일 맡고 있잖아. 응, 왜? 혹시 회사 돈 관련해서 이상한 거 없어? 요즘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어. 깨끗해. 왜 갑자기?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야. 그로부터 사흘 후 민호의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다. 회사 공금 2억 원이 사라진 것이었다. 민호 씨,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감사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민호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적 없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 서명, 심지어 당신 컴퓨터에서 작업한 흔적까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다. 민호의 서명, 그의 개인 비밀번호로 접속한 기록, 심지어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일부 금액까지. 회사는 즉시 민호를 해고했고 경찰에 고발했다. 민호는 구치소에 수감됐다. 은영아, 나 정말 안 했어.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은영이는 면회 와서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나는 믿어.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하지만 재판에서 민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민호는 감방에서 매일 울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 밤, 민호는 감방에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다. 민호의 장례식 다음 날, 은영이는 다시 무당집을 찾았다. 상복을 입은 채 무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무당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앉아요. 할머니, 우리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려주세요. 정말 공금을 훔친 건가요? 무당은 눈을 감고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눈을 번쩍 뜨더니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억울해. 너무 억울해, 당신 남편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 남편 공금 훔친 적 없어. 누명을 씌웠어. 은영이의 몸이 떨렸다. 그럼 누가?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어. 20년을 함께 한 그 친구가. 성우요? 성우가 뭘 했다는 거예요? 무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 친구가 모든 걸 계획했어. 당신 남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서명을 위조하고 모든 증거를 조작했어. 왜 그런 짓을? 질투한 거지. 잘난 것도 없는 놈이 자신보다 늦게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니까. 그래서 당신 남편을 없애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거지. 그럼 우리 남편은 정말 억울하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당신 남편의 영혼이 여기 와 있어. 복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촛불이 흔들리고 향로에서 연기가 이상하게 휘었다. 여보야? 은영이가 공기 중에 대고 말했다. 무당이 대신 대답했다. 당신 남편이 말해. 성우 그놈을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다음 주 성우는 민호의 빈자리를 차지해 팀장으로 승진했다. 민호의 장례식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애도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한 것에 만족했다. 드디어 됐네. 승진 축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성우는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갑자기 앞에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성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에 그대로 박혔다. 으악! 응급실에서 깨어난 성우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오른쪽 팔은 당분간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최소 6개월은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성우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은영이는 다시 무당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성우가 사고 났대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시작이라니요? 당신 남편의 원한이 너무 깊어. 이 정도로는 절대 풀리지 않아. 은영이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다. 할머니, 제발. 성우 그놈이 더 큰 벌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원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원해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데. 무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강한 저주를 내려줄게. 하지만 대가가 있어. 뭐든지 할게요. 당신의 수명 10년을 바쳐야 해. 은영이는 주저하지 않았다. 좋아요. 무당은 방 한쪽에서 붉은 보자기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검은 초, 붉은 실, 녹슨 바늘, 그리고 이상한 부적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원혼의 저주야. 한번 시작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어. 무당은 먼저 붉은 종이에 성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검은 먹으로 썼다. 그리고 그 종이를 3번 접어 작은 지피녕 안에 넣었다. 홀령이여, 이 배신자를 보소서. 무당은 지피녕의 오른쪽 팔에 녹슨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자의 오른팔이 영원히 아프게 하소서. 다음은 다리였다. 바늘을 지피녕의 다리에 찔러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자의 다리가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 남아 있었다. 무당은 지피녕의 머리 부분에 가장 큰 바늘을 준비했다. 이자의 정신을 갉아먹게 하소서. 매일 밤 죽은 자의 원한을 보게 하고 매일 낮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자가 음식을 먹으면 재처럼 느끼게 하고 물을 마시면 피처럼 느끼게 하소서. 무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죽은 자의 혼령이여. 이 배신자를 따라다니며 평생 괴롭히소서. 잠들 때마다 나타나 공포를 주고 깨어있을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소서. 지피령의 머리에 바늘이 깊숙이 박혔다. 그리고 이자의 몸을 서서히 썩게 하소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자가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보게 하소서. 무당은 검은 초에 불을 붙이고 지피령 주위에 둘러놓았다. 마지막으로 이자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되 죽음의 문턱에서 번번이 되돌아오게 하소서. 이것이 배신의 대가이니라.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촛불들이 일제히 파랗게 변했다. 어디선가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후후후. 흐흐흐. 하하하하. 무당이 갑자기 뒤로 넘어졌다. 은영이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당은 잠시 후 일어나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저주가 받아들여졌어. 이제 그놈은 평생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성우의 악몽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째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꿈속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민호가 아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성우야, 오랜만이네. 성우는 꿈인 줄 알고 웃으려 했다. 민호야, 너 죽었잖아. 이건 꿈이야. 꿈. 민호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꿈이라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민호가 손을 들자 성우의 오른팔이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똑같은 부위, 사고에서 다친 그 부위였다. 아, 왜 이래?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20년 친구가 날 배신해서 감옥에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난 억울하게 죽었어. 누명을 쓰고 모든 사람들한테 도둑놈 취급받고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어. 민호야, 미안해. 나도 미안하다고. 민호가 갑자기 성우의 목을 움켜잡았다. 미안해서 내가 살아나? 미안해서 내 억울함이 풀려? 성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민호의 손에서 시체의 냄새가 났다. 이제부터 너도 내가 느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 배신당하는 느낌, 억울함, 절망감. 모든 걸 다. 성우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다. 목에는 분명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꿈이었어. 하지만 목이 아픈 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부터 성우는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회사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데 뒤에 민호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니 민호가 웃고 있었다. 놀랐지? 이제 시작이야. 성우는 거울을 피해 달아나려 했지만 복도의 모든 거울에 민호가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거울, 사무실 유리창, 심지어 컴퓨터 모니터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거야.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밥이 제맛이 났다. 국물은 피맛이었다. 우엑. 맛있지? 내가 감옥에서 먹던 맛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속삭였다. 성우는 식당을 뛰쳐나왔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계속 따라왔다. 어디 가려고? 집에 가도 있고 화장실에 가도 있어. 이제 너는 절대 혼자가 될 수 없어. 집에 돌아온 성우는 샤워를 하려 했다. 욕실 거울에 김이 서리자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배신자. 성우는 거울을 닦았지만 글씨는 계속 나타났다. 살인자. 도둑놈. 친구 죽인 놈. 안 돼. 그만해. 성우는 거울을 주먹으로 쳤다. 거울이 깨지며 손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깨진 거울 조각 하나하나에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직 화내기엔 일러.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야.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민호가 나타나고 눈을 뜨면 방 곳곳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우야, 기억나? 우리 대학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만해. 제발. 너 그때 말했잖아. 평생 친구하자고.
서로 배신하지 말자고. 성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근데 왜 배신했어? 돈 때문에? 승진 때문에? 아니면 그냥 나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미쳤다고? 한 달 동안 계획을 세우고 내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서명을 연습하면서도 미쳤다는 거야? 민호는 성우가 어떻게 범죄를 계획했는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성우가 민호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던 것, 민호의 인감 도장을 몰래 가져갔던 것, 심지어 민호의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 너 정말 치밀했어. 완벽한 계획이었지.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뭘? 내가 억울하게 죽으면 꼭 복수할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나자 성우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민호가 나타났고 매번 다른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떤 날은 성우의 가슴을 짓눌러 숨을 못 쉬게 했고 어떤 날은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을 주었다. 또 어떤 날은 귀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환각을 보여줬다. 회사 그만둘래? 뭐? 내 자리 차지했으니까 재미없지?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이 보일 텐데. 정말로 성우는 민호의 책상에 앉을 때마다 민호가 보였다.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민호의 얼굴이 나타났고 전화를 받으면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팀장님? 저 민호예요. 제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성우는 전화기를 던져버렸다. 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전화기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료들은 성우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팀장님, 요즘 좀 이상하신데. 혼자 중얼거리시고.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성우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회의 중에도 갑자기 민호야 미안해. 라고 소리치거나 아무도 없는 의자를 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성우의 몸은 급격히 야위어졌다. 체중이 20kg이나 빠졌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다. 거울 보지 마. 민호가 조롱했다. 내 모습 보면 깜짝 놀랄걸. 성우는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소리를 질렀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좀비 같았다. 이게 나야? 응, 이게 너야. 친구 죽인 놈의 진짜 모습. 선생님, 저 이상한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심한 우울증과 환각 증상이 보이네요.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민호가 나타나요.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성우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정신적 문제로 휴직하게 됐다. 2달째 성우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정신적 문제로 장기 휴직계를 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것도 지옥이었다. 민호는 24시간 그를 괴롭혔다. 외롭지. 나도 감옥에서 외로웠어. 민호가 소파에 앉아 말했다. 성우는 민호가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눈을 감아도 민호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눈 감는다고 안 보여? 나는 내 머릿속에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우는 TV를 크게 틀었다. 하지만 TV에서도 민호가 나왔다. 뉴스 앵커가 민호의 얼굴로 바뀌어 말했다. 긴급 뉴스입니다. 친구를 배신한 성우 씨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는 TV를 껐다. 하지만 꺼진 화면에도 민호가 나타났다. 도망갈 곳은 없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있을 거야. 음식을 먹으려 해도 모든 음식이 썩은 냄새가 났다. 물을 마셔도 피맛이었다. 성우는 점점 말라갔다. 배고파? 나도 감옥에서 배고팠어. 억울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 성우는 라면을 끓여 먹으려 했지만 라면 안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렸다. 우액. 성우는 토했다. 맛없어? 그럼 이건 어때? 민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자 토한 것이 모두 피로 변했다. 성우는 화장실로 달려가 계속 토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피뿐이었다. 이상하지? 병원에 가봐. 의사들이 뭐라고 하나? 성우는 응급실로 갔다. 하지만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환자분,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스트레스성 증상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 피를 토했어요.
간호사들이 성우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성우의 입가에는 피해 흔적이 전혀 없었다. 환자분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성우는 소리를 지르며 병원을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도 민호가 기사 자리에 앉아 있었다. 병원은 어땠어? 재미있었지? 운전기사님. 운전기사님이 거기 계시죠?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기사가 대답했다. 성우는 앞을 보니 민호는 사라지고 평범한 택시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성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시체 같았다. 그날 밤 성우는 또 다른 악몽을 꾸었다. 이번에는 민호가 감옥에서 죽던 날의 기억이었다. 꿈속에서 성우는 민호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숨을 쉬지 못했다. 성우야,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민호의 마지막 말이 성우의 입에서 나왔다. 성우는 민호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 억울함.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진짜 민호가 옆에 나타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꿈속에서도 울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도 똑같이 느껴봐야 해. 꿈에서 깬 성우는 진짜로 심장이 아팠다. 마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았다. 119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전화기를 들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성우는 전화를 끊었다. 3달째 성우는 완전히 폐인이 됐다. 몸무게는 40kg대로 떨어졌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우의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였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반점은 커졌고 개수도 늘어났다. 이게 뭐야? 성우는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예쁘지? 이게 배신자의 표시야. 민호가 거울 너머에서 웃었다. 반점들은 점점 번져나갔다. 팔에서 시작해서 가슴, 등, 다리까지. 그리고 그 반점들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썩는 냄새지. 내 마음이 썩은 만큼 몸도 썩는 거야. 성우는 샤워를 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반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상하네요. 모든 검사가 정상인데 혈액 검사, 피부 검사, MRI까지 찍어봐도 그럼 이 반점들은? 성우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욕심에서 생겨난 친구에게 배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를 뼈저리게 생각하고 후회했다.